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줄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국의 동맹 쿠르드족을 버린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팻 로버츠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천국행이 위험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미국과 아이시스 퇴치 작전을 함께한 쿠르드족을 버린 뒤 쿠르드족이 터키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동맹을 배신하는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이 강해지자 터키가 쿠르드족을 해치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고 터키는 협박하지 말라고 대응합니다. 백악관이 탄핵 조사의 결정적인 증인인 유럽연합 대사의 의회 출석을 막았습니다. 사법방해라는 지적이 들립니다. 공화당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이 하원의 탄핵 조사를 지지합니다. 공화당 큰손 기부자들이 밋 럼니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를 치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베니티 페어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실무 협상이 시작됐는데 순조롭지 않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원하면서 동시에 위구르족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중국 회사와 에이전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휴스턴 로켓츠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트윗한 뒤 중국과 미국의 반응이 두 나라에서 큰 이슈입니다. 중국에서는 NBA 보이콧가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의 돈벌이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게 대세입니다.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는 빅뱅부터 지금까지의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 3명입니다. 미국인 1명과 스위스 과학자 2명입니다. 바셀린과 비누 도브 등을 만드는 재벌 유니리버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일반인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운명 내지는 그 재선 당선되느냐 또 당선에 어떤 장애가 되느냐에는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그 크게는 미국이라는 그 한 나라의 국격과 또 하나는 미국의 이해에 따른 어떤 그 국제 정책이 바뀌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필연적으로 보였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그랬듯이 뭐 트윗으로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족이 있고 그동안 이 쿠르드족은 미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시스를 잡았고 아이시스 그 요원들을 수감해서 그 요원들을 지키는 책임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와 그 쿠르드족이 있는 그곳이 이제 바로 또 터키와 국경이고 터키는 항상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족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훈련을 받은 민병대가 돼버렸잖아요. YPG라는 이 그룹이요. People's Protection Unit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터키의 지도자가 누구였었든지 간에 그 쿠르드족을 인정을 했었던 오케이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이 터키의 쿠르드족과 그 시리아 내의 쿠르드족과 북쪽에 있는 그 터키와는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에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 시리아 그 북부에서 철군을 하겠어. 한 1000명 정도 있거든요. 미군이 1000명 정도 있는데 그 1000명이 아이시스를 잡으면서도 쿠르드족을 훈련을 시키면서도 또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미국이 얼마나 그 막강하면 1000명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하겠다라고 하니까 터키에 그린라이트를 줘버린 거죠. 그리고 터키가 우리 곧
곧 그 쿠르드족을 침공하러 가겠다. 뭐 그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싸움은 그 나라들의 싸움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에서조차 린지 그레이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그 비난을 했고, 이것은 뭐냐, 미국이 그동안 쿠르드족을 이용만 하고는 배신을 하는 거다. 또 뭐 레온 파네타 전 CIA 국장도 지냈고 뭐 국방장관도 했던 사람은 쿠르드족의 등에 칼을 꼽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의 등에 칼을 꼽는 거잖아요. 비겁하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뜻을 다 같이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가장 현명한 뭐라고 얘기를 했죠. Great unmatched wisdom. 내가 이거 정말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현명함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다. 대신에 터키가 이 쿠르드족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침공을 한다면 터키에 대단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터키가 뭔 소리냐? 우리는 미국의 경제 보복 이런 것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같은 입장에 따라서 쿠르드족과의 일을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 전화 통화를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터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또 딴소리 하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미국을 도와서 아이시스를 잡았던 쿠르드족이 북쪽에 그 터키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가면서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역시 미국이 싸우고 있는 주체입니다.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에게 우리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는 또 러시아의 친구입니다. 러시아, 이란, 이렇게 쿠르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참 묘한 일이죠. 미군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쿠르드가 아사드의 군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그 영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터키 대통령에게 뭘 받았을까? 뭘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하고, 지금 또 철군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고,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 무엇을 서로 교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그 시리아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 시리아의 대통령의 그 아사드의 대통령이 정말로 독재자다. 그는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그쪽 문화도 모르고 정치, 종교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거기에 군대를 보낸다는 게 참 그렇다 하면서 심사숙고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했고,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면서도 심사숙고만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쿠르드족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은 아이시스와 싸웠고, 아이시스가 이제 다 퇴치됐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아이시스는 다 없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이시스가 지금 쿠르드족이 미군의 훈련을 받고 미군과 함께 그곳에서 정찰을 하고 싸웠기 때문에 없는 거지, 쿠르드족이 또 사라져버리고 하면은 아이시스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들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쪽 나라 일은 그쪽이 터키가 국경에 있으니까 터키 보러 알아서 하라고 해 하고는 딱 그냥 밀쳐버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팻 로버슨이요. 이분은 전에 그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그 700 클럽 텔레비전에서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실제적인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로 오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배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say right now
I am absolutely appalled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tray the democratic forces in northern Syria. 노던 시리아의 그 민주적인 그 쿠르드족을 그렇게 버린다는 게 배신이라는 거죠. He has taken control of his country as a 지금 얘기하는 것은 터키, 그렇게 될 경우 터키의 공격을 받으니까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을 thug라고 얘기를 하죠. 폭력 범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이참에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말 카쇼지 그 살해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도 토막살인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이제는 쿠르드족까지 버려 그 쿠르드족을 버리고 터키가 남침을 할 때는 쿠르드족과 크리스찬에 대한 그 크리스찬 소수에 대한요 그쪽 지역에서 대학살을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침통함으로 말한다.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천국행 티켓 받는 것이 위험해진다라는 게 팰 로버슨 목사의 얘기입니다. He is a strong leader and to say he's an ally of America is nonsense. He is in for himself. And the president who allowed Khashoggi to be cut in pieces without any repercussions whatsoever is now allowing the Christians and the Kurds to be massacred by the Turks. And I believe, and I want to say this with great solemnit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in danger of losing the mandate of heaven if he permits this to happen. 네, 이 팰 로버슨 목사뿐만이 아니라 토니 폴킨스 같은 복음주의 그룹의 그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의 헤드죠. 이 사람도 지역의 그 쿠르드족과 크리스천이 위험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고 중동에서의 그 종교 자유가 위험에 빠진다 하는 얘기고요. 역시 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 네트워크이죠.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뉴스의 정치 분석가인 그 데이빗 브로드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복음주의로서 그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새드하다, 새드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그룹 가운데서는 가장 강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충성을 보인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의 복음주의 그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뭐 여러 나라의 뭐 전쟁이나 이런 데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키는 것도 어떤 방법과 시기가 있는 것이지 그 공약은 어디 미국이 가서 침공한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테러리스트를 잡는다고 2001년부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그때부터 다른 나라와 따로 똑같이 미국이 전쟁을 치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이시스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룹이 쿠르드였고 쿠르드족을 미국에선 가장 큰 그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경찰 국가를 그만두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미군을 완전히 철군을 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갈 것인가. 어제 보면은 하루 사이에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그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날 전화 통화할 때는 터키 대통령에게 오케이 맘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는 그래도 쿠르드족을 잡으면 경제보복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이 또 뒤집을까? 이 내용도 지난번에 12월 달에 하겠다. 시리아에서 군대를 전부 철군하겠다 해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반발이 강해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시리아의 군대를 그냥 둬야지 되겠네라고 입장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브레이트바트와 같은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매체조차 헤드라인입니다. 그 쿠르드족 등 뒤에 칼꼽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매트로지 같은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트로지도 점점 그 탄핵 얘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 팍스에서의 그 일부 가장 영향력 있는 진행자 터커
터커 칼슨, 션 해니티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나 러쉬 림보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러쉬 림보는 또 어제는 본인의 그 쇼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요즘에 팍스에서 이 저널리스트인 진행자들과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어피니언 리더인 그 로라 잉그램을 포함해서 그런 진행자들이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뭐 이 그 뭐죠? 이 그 쿠르드족에 대해서나 탄핵에 대해서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러쉬 림보가 어제 아예 그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팍스 뉴스 채널이 이름을 바꿔야지 된다. 팍스 never 그 트럼프 네트워크였다고. 팍스가 진정하게는 한 번도 트럼프 지지자였던 적이 없다. 팍스도 항상 본인들의 그 시청률 올리기만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도 조금 더 전보다 내려가고 그리고 뭐 탄핵이 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팍스가 입장을 바꾼다 하는 식으로 이 러쉬 림보와 터커 칼슨 부분적인 그런 그 매체와 개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제는 그 공화당에서도 약간씩 그 대통령과 조금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같은 힘이 그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내려뜨린다. 여기까지 그 가려면 아직 멀고 아직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정치에서는 항상 돌발 변수라는 게 있고 민심이 확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공화당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 하는 거. 이것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미국의 그 아침 그 방송의 탑 뉴스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소환장을 보내서 증인으로 출석해라 하고 원래 오늘 그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 증인 출석을 막은 겁니다. 지금 그 아담 쉬프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의장이 얘기가 끝났네요. 잠깐 뭔가 얘기를 하던데요. 주요 증인이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에 대해서 좀 뒷조사 좀 해라 했었던 것을 이 유럽연합 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태여 그 우크라이나가 그 아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있진 않지만 이 유럽연합 대사인 고든 그 샌들랜드가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에게 정치 기부금을 많이 냈고 그 취임식 할 때만 $100만 줬고 그래서 대사 자리는 봐주기식으로 주잖아요. 이 사람 워낙 부자니까요. 호텔 많이 세워서 돈 많이 벌었던 호텔리어였으니까 대사 되기 전에는.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고 다른 그 우크라이나의 전 대사는 뭔가 이 조 바이든 그 뒷조사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협조를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사는 여자 대사고 원래의 그 외교관이거든요. 임기를 남겨두고 대통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사 대행으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특별 대표, 이런 사람들과 이 유럽연합 대사도 계속 이 전화로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키 증인입니다.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의회에서도 오늘 당연히 출석할 줄 알았는데 백악관이 나가지 못하게 해서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내가 국무부에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무부에선 또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좀 전에 아담 쉬프 민주당의 정보위원회의 의장은 이렇게 미국의 백악관과 또 국무부가 증인 출석을 막고 증인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의 의회 제출을 막은 것은 사법방해다.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방부나 예산국에도 지금 하원이 여러 가지 그 소환장을 보내놨고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마치 그 폭로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전통이고 아주 그 중요한 민주주의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에 오른편에 자세히 실었던데요.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공개된다는 것은 이 반대하는 사람, 내부 고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되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는 또 신원이 공개가 또 되기도 되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부 고발자의 신원 공개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백악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뭔가 이 행정부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잖아요. 해서 뭔가 큰 뉴스가 새어나갔을 때 거짓말 탐지기에 안 친다는 겁니다. 스탭들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백악관 분위기도 나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연합 대사를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가? 저기 의회 캥거루 법원이다. 나가봤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캥거루 법원이라는 게 뭐 증거 없이 unfair하게 place to place로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지금 하원이나 상원이나 다 법원의 입장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루디 줄리아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계속 이제 오랜 동안 이 법무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조 바이든과 아들을 조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할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다녔다 하는 거잖아요. 루디 줄리아니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조사를 하는 아담 쉬프 민주당의 의원을 비난을 하면서 내가 법대 성적도 좋았고 나 법대 졸업할 때 점수 최고였어. 내가 헌법 전문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담 쉬프를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법대 졸업한 지 언젠데 50년도 더 됐겠거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유치합니다. 내 머리가 최고야. 내가 안정적인 지니어스야. 내가 법대 헌법을 전공을 했는데 점수가 최고였어. 50년 전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탄핵 절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오늘 베니티 페어를 보니까 이건 뭐 특별히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공화당의 기부자들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크라이나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중국의 미국 대통령이 내 정치 경쟁자를 좀 조사 좀 해달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공화당 기부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 기부자들이 밋 럼니, 콜로라도주 주지사에게 당신 예비선거에 나가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겨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뭐 50만 달러, 100만 달러 정도 당의 발전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지금 이렇게 쥐고 그 돈을 기부하지 않고 홀드를 하고 있다는 게 베니티 페어의 보도입니다. 밋 럼니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2012년도에 오바마와 경쟁에서 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에서 얼마나 트럼프를 거의 90%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또 트럼프에게 지는 그런 수모를 겪겠어요. 다만 옆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나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니까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밋 럼니가 상원에서 지금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탄핵이 당연히 가결될 것이고 그게 상원으로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이 좀 온건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상원 표
표는 이끌어낼, 그렇다고 이 20명이나 나와야지만 탄핵이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잔 콜린스라든가 코리 가드너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벤 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은 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분위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득이 된다고 선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강하니까 정치인들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트럼프 대통령 잘했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조 바이든 뒷조사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1974년도 그 당시에 닉슨이 사임을 할 때는 그때의 공화당 민주당과 미국의 정치 판도라기보다는 색깔이 좀 바뀐 겁니다. 그때 이제 3명의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상원의원들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3명 다 닉슨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지만 하면서 사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사임을 했잖아요. 맨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 베리 골드워터 그 64년도에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던 애리조나주의 그 베리 골드워터가 닉슨과 같은 그 보수였지만 그렇지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공화당 정치인 사이에서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나 중국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런 공화당의 같은 당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그 트럼프 대통령 퍼스널리티를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민주당이 있었고 이슈별로 구분하는 민주당 그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이슈별로 이건 아무리 공화당이지만 우리 대통령이지만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잘못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걸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트라이벌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사람 감싸야지 되겠다 하면은 잘못 아니라고 하면서 감싸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을 해서 상대방 잘못했다. 이 사람 잘못 없는데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1974년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아무리 그래도 외국 지도자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여론이 조금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여론이 더 빨리 바뀌면 정치인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샤스쿨,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공공정책연구소요.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 10명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하는 것은 지지한답니다. 28%가요. 그리고 이게 7월 달보다 21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그땐 7%만 지지를 했는데 그리고 공화당 18%는 대통령 탄핵해야지 된다. 공화당인데도요. 거의 10명 가운데 2명 정도잖아요.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탄핵조사 지지하는 비율이 86%, 무당파 56%, 민주당 탄핵시켜야지 된다 78%, 무당파 49%. 아직은 굉장히 그 당파적이죠. 10월 1일부터 6일까지 1,0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5% 그 오차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인데도 지금 58%는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대 차이가 좀 나왔습니다. 공화당만 보겠습니다. 18살에서 39살 사이 공화당의 40%가 탄핵 조사하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40살에서 64세까지는 23%만, 65세 이상은 13%만 탄핵 조사하는 것을 지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보면은 그 538이 여론조사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이 실버가 제대로 하잖아요. 네이 실버의 조사와 거의 일치돼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약간 뭐 한 3%포인트 정도는 많아서 538의 여론조사 결과는 46.5%가 그 탄핵 조사 지금 그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그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닉슨 시대에는 그 보수적인 민주당도 있었고 온건한 공화당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달라졌고 또 다른 게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전통적인 언론 매체만 있었는데 지금은 트위터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트위터로 정치를 하니까 리처드 닉슨은 이제 꼼짝없이 본인이 아니라고 거짓말만 계속하다가 테이프가 딱 나오니까 말 못하고 물러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프가 나오건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건 본인이 전혀 반대로 했던 말을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 다음날 또 뒤집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권자들이죠. 그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던 뭐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래서 공정한 거죠.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지금 3년 왔는데도 또 재선에서 에이 대통령이 뭐 거짓말하는 거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뭐 이득이 되는 이슈 대통령이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득이 이거 한 가지 두 가지는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그 거짓말이 다른 정책에 적용되지 않겠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해서 모든 것은 다 미국 국민의 수준만큼 그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그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이 아니라 목요일에 이제 그 고위급들이 만나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요. 이제 목요일이 류허하고 그 미국의 재무장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 이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번에 뭔가 큰 게 나온다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미국이 요즘에 뭐 배신이다,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니까 지금 위구르족을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억압한다 하는 것을 딱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못 대우한다 하면서 학대하고 구류하고 뭐 등등 그 소수 인종 무슬림 해서 지금 중국이 위구르족을 한 100만 명 정도 구류했다고 하잖아요. 신장 뭐 아주 감옥 같은 그런 직업 훈련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뭐 물건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회사와 중국의 각 지역의 뭐 정부 에이전시 같은 데를 블랙리스트로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한국에서 한 것처럼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이런 그 중국 회사와 에이전시가 미국 상품을 수입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무부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여러 뭐 테크놀로지 회사 등에 그러면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딱 그 무역 협상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 힉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시 장비를 만드는 제조 회사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지금 협상을 하자 하면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북한에서 핵 협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하자 하는 게 중국의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에 한 번에 그냥 핵 다 없애버리고 해. 그러면 우리도 경제 제재 풀어줄게 하는 식으로 빅딜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번째 무역 협상이지만 그다지 뭐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지? 이자율은 뭐 한 번 더 내려가긴 하겠네.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레인 차오 이 얘기는 시간이 나면 전해드리겠고요. 그 유니리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미국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쓰는 바셀린이라든가 아니면 비누 중에서 제일 비누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도브요 하얀색 그 비누 벤앤제리도 이 그 유니리버가 갖고 있는 건데 이 독일하고 네덜란드 합작 큰 재벌이죠. 이 재벌 회사가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회사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1년에 뭐 한 플라스틱 그 포장이 70만 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25년까지 지금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포장을 반으로 줄인다. 이런 발표를 해서 박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되는 데까지는 그저 자발적으로 뭐 손해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린피스 같은 큰 회사에서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해? 라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하기 시작했고 어제는 오늘이네요. 이런 발표하니까 그린피스가 아주 그 지지를 했는데 그린피스도 지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말을 하고 세계에 이런 발표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겠어. 지금 이런 발표를 했고요. 해서 플라스틱 포장을 쓰지 않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 포장을 하도록 대체 물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쓰고 있는 그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 또 이것을 리사이클을 하고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이면서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계속 리사이클을 한다는 얘기고요. 하면서 CEO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알렌 그 터페 그 CEO가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돈만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그 비전이 있는 거다. 경제와 환경을 같이 갖고 가는 우리가 쓴 그 플라스틱은 우리가 거둔다.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면서 또 순환 경제라는 표현도 하더군요. 가장 그 큰 재벌 가운데서는 야심차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인데 거두고 대한 재료를 쓰고 리사이클링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은 없앤다 하는 그 유니리버 회사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중국에서나 아니면 미국의 마케팅 중심으로 보면은 뭐 중국에 뭐 10억 달러도 훨씬 넘는 그런 돈을 벌 텐데 뭐 그 MBA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돈 버는 것 이상의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딱 트윗 한 번 하고 나서 반응이 그럴 줄 몰랐던 겁니다. 트윗을 삭제했어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데릴 모레이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이요. 중국에서 막 반발을 하니까 금방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NBA 자체에서 모레이와 거리를 뒀거든요. 중국 팬들에게 뭐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NBA를 굉장히 비난을 한 겁니다. 아니 중국에서 NBA가 경기 이렇게 해서 돈 번다고 굽실거리다. 미국 단어 카우토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굽실거리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미국에서 막 비난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이제 관영 방송인 CCTV가 NBA 프리시즌 게임을 중단한다 해서 이제 상하이에서 LA 레이커스하고 브루클린 네츠잖아요. 목요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중단한다고 했고 그 뒤에 미국에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NBA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NBA의 커미셔너 아담 실버가 모레이 단장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생긴 결과를 이해한다. 이 상황과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일단 감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어느 부분에
언론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죠. 중국 팀도 계속 NBA 안 보고 물론 그 중국 따로 그런 경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면서 이 NBA의 커미셔너가 아담 실버가 세계 여러 나라 국민 사이에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은 NBA의 역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세계에서 아주 그 큰 그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미국 사람들이 싫어했었던 그런 것처럼 중국에 굽실거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뭐 메리엇 호텔도 뭐 그런 적이 있었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전부 홍콩이나 대만이나 티벳, 마카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다 우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나 아니면 회사의 CEO 같은 사람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어떠한 것을 지지할 때 중국이 탁 그 얼굴 바뀌면서 갭도 그랬잖아요.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중국 지도에 티벳이 없었다던가 뭐 대만이 없었다던가 이럴 때 중국이 막 화나서 사과하고, 베이징이 또 헐리우드 영화의 큰 마켓이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이 베이징의 그 눈치를 그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말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엮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표현의 자유. 이 말이 나오면 미국은 굉장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신성한 그 헌법에서 보장된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 또 생리의학상과 마찬가지로 3명이네요. 한 명 역시 올해 2번째 발표됐는데 미국 사람 포함돼서요. 제임스 피블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그 스위스 분인데, 이 미국의 과학자가 먼저, 그래서 돈도 50% 받아요. 두 사람이 그 50% 갖고 나누는데, 우주의 역사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빅뱅부터 현재까지 그 윤곽을 그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고, 나머지 분들과 다 함께 태양계 그 밖에 그런 행성이요. 그래서 천문학의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은하계에 뭐서 그 이후에 뭐 4,000개의 행성을 발견하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해서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에콰도르가 뭐 대통령이 4년 임기 잘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부 청사까지 바꾼 것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청사를 그 퀴토에서 과야질이라는 항구 도시로 지금 옮겼다고 하네요. 시위가 격해졌어요.